사회에 첫 발을 디디면서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축을 시작하고 처음 1억 원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허들을 넘으면 복리의 마법이 스노볼을 언덕에서 아래쪽으로 굴리듯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굴리는데 수학적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매년 1천만 원을 연평균 수익률 7%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7.84년 이후에 순자산이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영상에서 밝혔듯 제가 1억 원을 모은 가정은 7년짜리 장기마련 주택저축펀드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것도 주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말이죠.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소득공제 받은 금액까지 연초에 다 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1천만 원을 수익률 7%로 투자하게 되면 다음 1억 원까지는 5.1년이 걸리게 됩니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1억 원이 되는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게 됩니다. 매년 같은 금액을 저축하게 되지만 이미 투자된 금액이 뒤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자산은 매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연평균 수익률에 따라 1억 원씩 늘어나는 기간을 보여줍니다. 매년 7% 수익률로 꾸준히 1천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에서 시작해서 1억 원이 되는데 7.84년이 걸리지만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커지는 기간은 6.37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1억 원을 모으면 복리의 마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찰리 먼거가 말한 것처럼 처음 1억 원을 모으기가 어렵지 일단 그 허들을 뛰어넘으면 이 목돈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기 시작합니다. 또한 위 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첫 1억 원을 모으기까지 수익률이 3에서 9% 중 어느 경우라도 7에서 8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축을 시작한 초기에는 수익률보다 저축하는 금액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는 수익률 7%를 기준으로 연간 저축 금액의 크기에 따라 1억 원이 만들어지는 기간을 보여줍니다. 모든 경우에 같은 수식이 적용됩니다. 앞의 시나리오는 복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든 것이지만 매달 8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다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월 저축 금액이 적어도 좋습니다.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이 수학의 법칙은 모든 저축 금액과 수익률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산은 복리의 힘으로 매년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복리는 순자산이 1억 원의 허들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수익률의 영향이 눈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순자산이 충분해질 때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처음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은 급여가 올라가는 것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조금 더 저축할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저축 금액이 늘어나면 복리의 힘은 더 빠르고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생기겠죠? 저축 금액이 작용하는 시기와 수익률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이죠. 연간 1천만 원을 7% 수익률로 투자할 때 0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는 기간보다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나는 기간이 더 짧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늘어나는 순자산 중 투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 1억 원을 만들 때 저축에서 비롯된 금액과 투자 수익에서 형성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1억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때 둘의 비중은 어떻게 변할까요? 2억 원이 3억 원이 될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 표는 순자산이 1억 원씩 늘어날 때마다 각각 저축과 투자 수익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연 1천만 원을 7% 수익률로 투자 시 1억 원이 되기까지 7.84년이 소요됩니다.
이 1억 원 중 78%가 순수한 저축에서 비롯되고 나머지 22%가 투자 수익으로 추가된 금액이죠. 따라서 순자산을 불리는 투자 여행의 초반부에는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처음에 대부분은 투자 수익이 아닌 저축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투자 여행의 후반부로 갈수록 투자 수익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순자산이 1억 원에서 2억 원이 되기까지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51%, 투자 수익은 49%를 차지합니다. 그 뒤로 1억 원씩 늘어날 때마다 저축보다 투자 수익의 역할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자산이 9억에서 10억이 될 때 1억 원 중 무려 8,600만 원이 투자 수익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음 표는 투자 수익률별로 순자산 중에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연평균 수익률 3% 기준으로 보면 처음 1억 원이 되기까지 89%가 저축에서 비롯되고 2억 원이 되기까지는 70%가 저축에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설명했듯 투자 수익률에 관계없이 처음 1억 원을 모으기까지는 대부분이 저축이 역할을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1억 원이 늘어나는데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 수익이 삶을 더 여유롭게 만들 것입니다.